자, 이제는 텍스트 준비를 할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할 겁니다. 하나는 3D 모델 위에다가 라벨을 집어넣어서 조립할 때 참고할 텍스트와 그다음에 실제 재료, 레이저 커터로 자르는 재료에 들어가는 텍스트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선 3D 모델 위에 조립할 때 참고할 용도로 텍스트를 먼저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3D 모델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지금 앞에 런치박스 플러그인으로 만든 삼각형 패널, 그 다음에 에어리아가 있죠? 자,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아를 켜 보시면 자, 이렇게 삼각형 정중앙에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텍스트를 만드는 컴포넌트는 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태그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텍스트 태그를 사용할 겁니다. 텍스트 태그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 갖다 놓고요. 자, 어디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냐? 로케이션인 L은 좀 전에 이 삼각형 패널의 중심, 자, 이 센터를 L에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냐? 자, 이 예제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0부터 삼각형 패널 개수대로 0, 1, 2, 3, 4, 5 그렇게만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쭉 만들도록 자, 시리즈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숫자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시리즈 컴포넌트 0부터 시작할 거고 1씩 그냥 증가를 할 겁니다. 대신 총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그거는 삼각형 패널의 개수랑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패널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이 런치박스 패널 뒤에 자, 리스트 랭스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랭스를 집어넣어서 삼각형 패널의 총 개수를 구하고 그 개수 110개가 시리즈의 카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부터 109번까지 총 110개의 숫자 데이터가 쭉 만들어지고요. 이 숫자 데이터가 바로 태그의 텍스트로 쓰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태그는 이렇게 3차원 공간 안에 숫자를 집어넣고요. 그냥 프리뷰로 봐서는 되게 작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실제 조립을 할 때는 이 텍스트 태그를 베이크를 시키세요. 자, 베이크를 시키면 라이노에 이렇게 검은색 점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화면을 돌리더라도 계속 숫자는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조립할 때 삼각형 패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참고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베이크 했던 거 우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3차원 공간 안에 라벨은 집어넣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바닥에 깔린 각 부품에다가 라벨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 시리즈 숫자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문제는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삼각형의 중심에다가 할 거예요. 자, 바닥에 깔려 있는 삼각형은 팩 오브젝트 아웃풋으로 나온 애입니다. 자, 팩 오브젝트 아웃풋으로 나온 애를 켜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쫙 삼각형이 깔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중심을 구해서 똑같이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아로 중심을 찾고요. 바닥에 깔려 있는 삼각형의 중심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건데 자, 텍스트 태그가 아니라 레이저 커팅으로 잘릴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픈네스트의 텍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오픈네스트 플러그인에 이 T자 모양의 아이콘 텍스트를 갖다 놓고 자,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은 방금 찾은 바닥에 깔린 삼각형의 중심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를 쓸 거냐? 아까 시리즈에서 나온 숫자값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몇으로 할 거냐? 자, 대략 한 2.0부터 우선 넣어보죠. 2.0은 조금 작은 것 같네요. 한 5 정도? 네, 5 정도로 조금 더 늘려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 패널에 들어가는 숫자는 다 끝났습니다. 자, 방금 만든 이 텍스트는 나중에 레이저 커터로 각인시킬 그 텍스트입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결국엔 사용이 돼야 돼요. 오픈네스트로 삼각형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이동 정보를 활용을 해서 텍스트들이 다 글로 옮겨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커브로 우선 따로 구분을 해 놓죠. 자, 얘는 자, 메인 라벨이라고 해 놓겠습니다. 자, 메인 라벨이라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라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플랩, 풀칠하는 플랩에 또 라벨을 써줘야 돼요. 그 플랩이 어느 삼각형과 연결이 되느냐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에칭 커브, 자, 에칭 커브를 찾아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말고 에칭 커브만 켜보시면 자, 에칭 커브는 자, 플랩하고 같이 한번 켜보죠. 플랩이 어디 있냐? 자, 플랩. 자, 플랩 커브와 에칭 커브를 같이 켜놨습니다. 자, 에칭 커브로 정리가 된 이 커브가 결국엔 플랩이 붙는 커브예요. 에칭 커브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랩이 붙는 애들만 해당하는 엣지가 결국에 에칭 커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에칭 커브를 기준으로 라벨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에칭 커브가 없으니까 플랩도 없고 플랩이 없으니까 라벨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칭 커브를 활용을 해서 플랩 부분에 라벨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자, 이 에칭 커브의 중심에다가 플레인을 생성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플레인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에칭 커브, 플랩 내에 플레인이 위치시키게 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플레인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를 기준으로 플레인 찾는 거는 가장 쉬운 게 프레임이라고 검색하면 자, 프레임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프레임이 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호리전탈 프레임 자, 호리전탈 프레임을 쓰면은 지금 저 아이콘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브의 방향대로 수평한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버티컬 플레인은 커브 방향의 수직인 플레인이고 지금 얘는 커브 방향의 수평으로 된 프레임이에요. 자, 얘를 갖다 놓고 자, 에칭 커브에다가 C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찾을 거는 이 중간 지점, 에칭 커브의 중간 지점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t 값에다가 0.5를 집어넣을 거예요. 중간에 해당하는 0.5를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옮기면 에칭 커브의 시작점을 0으로 해서 쭉 플레인이 생성될 건데 자, 중심에 해당하는 0.5 지점에다가 만들고 싶은데 이 커브의 길이 때문에 실제 0.5mm에 해당하는 위치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0.5가 중간이 되길 원해요. 그 말인즉슨
커브의 시작을 0, 커브의 끝을 1로 인식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C 부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Reparameterize 옵션을 넣어줄 거예요. 자, Reparameterize는 크기가 어떻게 됐던 시작은 0, 끝은 1 그렇게 인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0.5에 해당하는 중간에 플레인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레인에다가 우선은 한번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오픈네스트의 텍스트 기능으로 갖다 놓고요. 자, 여기서 로케이션이 지금 만들었던 horizontal frame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의 위치는 정해졌어요. 자, 문제는 저 텍스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자, 저 텍스트는 저 플랩이 붙는 옆의 삼각형입니다. 저 플랩이 붙는 옆의 삼각형의 숫자를 찾아내야 돼요. 자, 걔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앞에 커스텀 컴포넌트 중에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생기네. 자, 얘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어떤 플랩이 몇 번 삼각형하고 만나는지를 자동적으로 찾아줘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그대로 텍스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자, 얘는 한 1.5 정도. 그리고 프레임을 잠깐 끄면 자, 보시는 것처럼 1.5, 2, 한 뭐 2mm 해도 괜찮겠네요. 네, 2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칭 커브 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에칭 커브가 숫자를 잘라먹는다. 딱 반이 갈린다는 얘기죠. 숫자 표시가 좀 어색한 데 들어가 있어요. 저 라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플랩 안에 숫자가 들어가야 나중에 조립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풀칠하는 곳에 숫자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글씨가 들어가는 위치에 해당하는 좀 전에 만들었던 저 프레임을 이동시킬 겁니다. 어느 쪽으로? 플랫 방향으로. 자, 숫자가 플랫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할 건데, 자, 그럼 걔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프레임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허리전털 프레임을 켜보면 지금 여기에 빨간색과 녹색으로 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녹색에 해당하는 축이 자, 요거거든요. 자, 요 방향이 플러스 Y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텍스트를 마이너스 Y축으로 내리면 돼요. 그러면 저 글씨 숫자가 플랩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각 플레인별, 지금 얘도 플러스 Y가 여기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Y 쪽으로 내리면 되고 각 플레인별로 모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Y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해당 플레인의 축별로 분해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Deconstruct Plane. Deconstruct Plane을 쓰면 그 플레인의 X, Y, Z축 그리고 플레인의 중심을 각각 다 뽑아내 줍니다. 이 Deconstruct Plane을 사용을 해서 프레임을 연결시키고 그 중에 말씀드린 Y축만 활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거예요. Move. 뭘 이동을 시킬 거냐? 플레인 자체를 이동을 시킬 겁니다. 플레인을 이동시킬 거고요. 자, 어디로? 요 Y축 방향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자, 얘를 뒤집을게요. 자, 우선 이렇게 하죠. 자, 곱하기를 먼저 해서 Y축을 곱하기를 먼저 해서 얼마만큼 이동시킬 건지 뭐 예를 들어서 1.50 자, 1.50 정도 곱하고 자, Y축에다가 1.50 정도 곱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돼야 되니까 자, 네거티브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고요.
그 이동된 게 텍스트의 위치. 그렇게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를 제가 넘버 슬라이더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 글씨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한 1.7 정도로 줄이고 텍스트의 위치를, 자, 모든 플랩에 글씨가 적당히 들어갔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한 1.5 정도. 네, 1.5 정도 이동을 시켰고 글씨 크기는 1.7 정도로 글씨 크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결과가 커브로 정리를 해두고, 자, 얘는 플랫 라벨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커브들 정리가 끝났어요. 커팅 커브, 메인 라벨, 플랫 라벨, 그리고 에칭 커브. 네, 에칭 커브. 자, 이거 쭉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룹 쪄가지고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총 4개의 커브 결과들을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오픈 네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컴팩트하게 재료 위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오픈 네스트를 집어넣을 때 기준이 되는 메인 형태를 정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커팅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뜯어낼 수 있도록 중간에 라인을 끊어놨죠. 자, 끊어진 삼각형 가지고 오픈 네스트가 계산을 하면 좀 제대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삼각형이 아니라 기본 삼각형 되겠죠. 자, 패널 팩 오브젝트 후에 나온 패널 커브 있죠. 팩 오브젝트 후에 나온 이 패널 커브를 가지고 오픈 네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로 실제 4개의 데이터들을 다 옮길 거예요. 자, 오픈 네스트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보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시츠. 자, 시츠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오. 그렇죠? 지오메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네스트 2. 자, 이렇게 3개 시츠 재료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오픈 네스트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네스트 2. 자, 얘를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줄게요. 자, 시츠 연결시키고 지오메트리 연결시키고. 자, 이렇게 하고 지오메트리에서는 뭐 필요 없는 거 아래 거 2개 지워버리고, 자, 지오메트리 아래 거 2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시츠 같은 경우만 재료의 크기에 맞춰서 네모를 그려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자, 시츠에 여기 커브라고 되어 있는 거에 기본값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걔 말고 우리가 재료의 크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자,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재료의 크기에 맞게 600에 300짜리로 우선은 600에 300으로 사각형을 그려놓고, 자, 이 사각형이 내가 쓸 재료 판때기의 크기입니다. 600에 300. 그런데 지난 예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00에 300에 딱 맞게 집어넣으면 가장자리 부분에도 재료가 놓이기 때문에, 부품이 놓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를 때.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옵셋을 줄 겁니다. 자, 옵셋 커브를 사용을 해서 이 사각형을 약간 넉넉 잡아 20mm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바깥쪽으로 옵셋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x라는 익스프레션 수식을 넣어서 안쪽으로 옵셋이 되게 20에서 10에서 20 사이 값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옵셋된 커브가 시트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다 끄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슈츠 준비는 끝났고요. 자, 이제는 지오메트리에 들어가 있는 커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 오브젝트 후에 기본 삼각형인, 자, 여기 패널 커브, 팩 오브젝트 후에 기본 삼각형인 패널 커브를 지오메트리에 연결을 시키고요. 형태가 혹시나 꼬인 게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은 웬만하면 꼬여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대략. 네, 심플리파이로 꼬인 형태는 없네요. 자, 우선 꺼버리고 그 다음에 오픈 레스트를 동작시키기 위해 불리언 토글을 갖다 놓고 run에다가 연결시키고 true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팩트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오픈네스트가 지금 우리 기본 삼각형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결국엔 저기에 플랩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스페이싱 값을 좀 넉넉하게 주도록 할게요. 자, 오픈네스트의 옵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Set Multiple Text에서 스페이싱 값을 우선 한 10mm 정도 줘보죠. 나중에 10mm 값이 맞는지는 플랩을 넣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결과값인 여기에서 오픈네스트 2의 결과는 기본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쓸 겁니다.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동시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진짜 옮겨야 될 이 4개의 애들을 옮깁니다. 자, transform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옮길 겁니다. 자, transform. 자, transform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자, 여기 오픈네스트의 결과인 transforms라고 되어 있는 이동 정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는 이동 정보에 해당하는 걔를 t에 넣겠습니다. 자, t에 넣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이거 총 4개를 복사를 해줄게요. 그대로 4개 복사를 해서 그 4개에 해당되는 애들을 하나씩 다 연결을 시켜 줄 건데요. 자, 문제는 데이터 트리가 안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트랜스폼에다가 패널을 넣어서 트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자, 트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패스는 가장 기본 형태인 한 자리로 되어 있고 각각의 삼각형들이 섭 리스트로 쪼개져 있습니다. 삼각형을 기준으로 섭 리스트가 쪼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걔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가장 먼저 커팅 커브 바깥쪽에 있는 커브죠. 자, 커팅 커브부터 옮겨 놓을 건데 한번 얘도 패널을 넣어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시면은 커팅 커브 2개로 되어 있네요. 2개로 쪼개진 애들이 있네. 당연히 2개로 쪼개져 있겠구나. 자, 중간에 저 부품 뜯어내는 걔를 잘라냈으니까 자, 여기 하나, 둘,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각각 삼각형별로 이렇게 썸 리스트 쪼개진 거 보니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커팅 라인 쭉 당겨서 트랜스폼에 연결을 시킵니다.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커팅 라인 했으니까 애칭 라인. 자, 애칭 커브도 한번 패널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고 자, 애칭 커브도 제대로 썸 리스트가 되어 있네요. 자, 얘도 그대로 트랜스폼에 연결. 자, 안 되어 있네요, 제대로. 뭔가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애칭 커브에 패널을 넣어 보니까 섭 리스트 쪼개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패스네요. 자, 이 패스
예전에 말씀드렸죠? 삼각형 레벨의 패스냐, 엣지 레벨의 패스냐. 자, 지금 이 패스의 형태를 보시면은 엣지 레벨의 패스입니다. 그쵸? 0번 삼각형의 0번 엣지, 0번 삼각형의 2번 엣지. 자, 그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도 삼각형 레벨로 끌어내려야 돼요. 트림 시켜서. 자, 얘도 트림 트리를 넣어서 트림 트리를 엣칭 커브에 연결을 시켜서 자, 기본값인 뎁스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한 단계만 쳐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쳐낸 다음에 얘를 트랜스폼에 연결. 자, 그러면은 엣칭 커브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텍스트도 쭉 연결해 볼게요. 자, 플랩 라벨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플랩 라벨도 자, 구조를 보시면은 얘도 엣지 레벨의 패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트림 트리를 넣어줄게요. 트림 트리. 자, 플랩 라벨은 엣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아, 트림을 2번 해줘야 되네요. 한 번만 트림하면 안 되고 또 한 번 더 2번 트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뎁스를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스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그런 걸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트림하니까 제대로 플랩에 라벨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메인 삼각형의 라벨. 네, 얘는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구조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데이터 구조에 맞게 트림 트리 몇 번을 해야 되는지는 패스를 읽어보고 패스의 상황에 따라서 한 번 잘라도 될지 2번 잘라도 될지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트랜스폼 한 거 쫙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커브 연결시켜서 자, 얘가 파이널 커팅 라인 두 번째 게 파이널 에칭 라인 그 다음에 라벨 파이널 플랫 라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메인 라벨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라벨은 다 애칭이니까 자, 애칭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커팅 라인과 애칭 라벨로만 구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커브로 하나는 커팅용, 하나는 애칭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저 두 개만 커팅 라인과 애칭 라인만 베이크해서 자, 레이저 커터가 인식하는 파일 포맷으로 변경을 해주면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오픈네스트를 활용을 한 부품 전개 파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